네, 시간섭의 주파수 원래 화요일 날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자료를 좀 미처 준비를 못해서 오늘 이제 한규주 매니저님 원래 하시는 날이 목요일이고 제가 화요일이고 다음 주에는 정상화가 된다.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국제금융시장 관련된 부분도 좀 말씀드릴 텐데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월가구루들의 총 3분에 대해서 시선을 좀 공유해드렸었는데 또 재밌는 분의 또 시선이 또 오늘 기고문이 하나 좀 올라왔고 인터뷰 내용이 올라와서 그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는 달러가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죠, 여러분들. 원화 강세가 굉장히 많아지고 지금 뭐 1,100원 선이 깨질 수도 있다라는 이런 레포트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에 대한 달러 투자도 많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그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좀 시선 공유를 좀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다음은 보겠습니다. 오늘 월가의 어떤 전설의 인물을 제가 말씀드릴지 자 보겠습니다. 바로 굉장히 얼굴 딱 보면은 굉장히 좀 잘생기신 분이죠. 약간 그 영화 조지 클루니 배우 닮으신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최근에 떠오르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빌 에크먼이라는 사람인데요. 일단 이 사람이 퍼싱 스퀘어 캐피탈 회장이라고 해서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는 뭐 땡땡 운용사, 뭐 땡땡 자산 운용사라고 했는데 미국은 자산 운용사는 개념이라고 보다는 이제 캐피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퍼싱 스퀘어 캐피탈의 이 운용을 책임지고 경영까지 하고 계신 회장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운용 자산은 지금 이게 이제 작년 기준이고요. 작년 기준입니다. 작년 기준에 16조 원인데 개인 재산은 제가 아무리 리서치해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물음표로 남겨놨고요. 19년도 기준입니다. 19년도 기준이다. 요게 작년 기준인데 올해는 조금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특이사항이요. 300억으로 3조 원을 만든 남자입니다. 이 사람이. 엄청난 수익을 거둔 사람이죠. 이게 왜 어떻게 됐냐면 이분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다음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 이분이 이제 어떻게 했고 과거에 이 투자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리면요. 이 사람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하락에 베팅을 했어요. 네, 하락을 베팅해서 근데 자산을 300억 정도밖에 안 했어요. 운용 자산이 이제 19년도 16조니까 사실은 뭐 퍼센테이지를 따지면 한 뭐 1%도 안 되는 금액이겠죠. 어찌 보면은. 그 300억을 투자해서 3조 원을 수익을 발생시켰습니다. 예.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주위의 지인분도 이렇게 약간 멍 때리시더라고요. 야, 좀 말이 되냐 이게. 하는데 실제로 이분이 그 수익의 주인공이 됐죠.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왜 유명해졌냐면요. 그 CNBC 인터뷰에서요. 3월 19일 날이 언제냐면은 미국 시장 기준으로 정확하게 바닥을 다진 날이었어요. 바닥을 다진 날. 예. 정확하게 저점을 찍은 날에 그때 막 하한가 가고 우리나라도 막 하한가 가고 난리가 났던 날이었는데 이날 딱 장 종료하고 미국 장 종료하고요. CNBC 인터뷰를 통해서 나는 하락 포지션을 정산을 했다. 2020년 3월 19일 날. 그리고 앞으로 다음 주까지 일주일 동안 내가 사고 싶은 주식을 대거적으로 매입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난 수익이 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샀던 종목이 뭐 힐튼 그룹이라든지 스타벅스 그리고 나스닥에서는 이제 준비디오 커뮤니케이션이라 아실 겁니다. 화상 관련된 부분들. 뭐 준비디오는 이제 차트 보니까 이분이 매수를 하셨다는 가격대 구간을 보니까 90달러에서 100달러에 사가지고 지금 주가가 떨어져도 지금 400에서 500달러 놀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거의 한 8개월 만에 5배 이상의 수익을 거뒀겠죠. 근데 이제 이분이 왜 유명해졌느냐면 하락에서 베팅을 해가지고 3조 원을 벌었고요. 그리고 딱 시중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무조건 이 사람이 막 뭐 하락 포지션만 취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다. 왜? 나는 이때 하락 포지션 정산하고 이때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조만간에 FOMC에서 금리를 인하시키고 미 행정부에서도 추가적인 부양책을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시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논란이 됐었는데 결국 이 사람의 말이 맞았죠. 근데 이 분이 최근에 이제 11월 8일 날 야후 파이낸스 인터뷰에서 또 화상 연결해가지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여기서 나는 이제 주식 포트,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포트 뭐 여러 가지를 많이 사놨겠죠. 절반 정도를 정리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하락 포지션으로 진입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렇게 지각해서 해석을 드리면 빌 에커먼 사람이 와 쪽집게처럼 고점에서 숏 포지션을 취해서 수익을 크게 내고 바닥권에서 어떻게 정확하게 3월 19일 날 하락 포지션 정리하고
주식들을 대거적으로 사서 엄청난 수익을 거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사람을 따라가야 되겠다 하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볼까요? 앞에 볼까요? 운용자산이 작년에 16조 원이었어요. 16조 원에서 300억 투자한 겁니다. 여러분들 300억. 16조 중에 300억이면은 얼마 안 되잖아요. 물론 이제 엄청난 돈이긴 한데,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비중 자체가 크지 않다는 얘기죠. 근데 물론 이 사람은 그때 이제 현금화를 어느 정도 시켜놨다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분이 하락 포지션을 취했다고 해서 16조 원의 운용자산을 절대적으로 다 몰빵을 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뭐 정확하게 밝히진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뭐 밝히지 않았지만은 어느 정도 코로나19 때 내가 하락 포지션을 취한 부분을 대비해서는 한 절반 정도밖에 안 취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의 좀 돌리면서 간접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최근에 인터뷰한 내용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왜 시장 자체를 굉장히 조금 베어리시하게 보는지에 대해서 좀 또 설명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또 약간의 좀 보험성의 상품들, 뭐 이제 CDS라든지 이제 주가 숏배팅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해놓은 상황인데 뭐 정확하게 얼마 되는 금액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작은 비중일 것 같습니다. 뭐 100% 비중 중에서는 한 5% 미만이겠죠. 뭐 전체를 다 위험자산에다 그렇게 숏배팅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세 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세 가지 이유.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는 코로나19 1차 팬데믹 이전에 내가 그 숏포지션, 그러니까 숏포지션이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공매도입니다. 공매도. 공매도 상품을 샀는데 코로나19 이전에는 예를 들어서 공매도 상품이 뭐 10만 원이었다고 쳐볼게요. 10만 원.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황인데 지금은 한 8에서 9만 원 정도 됐다. 예.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숏 상품을 샀을 때는 1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8에서 9만 원, 이전보다 싸다. 그래서 나는 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두 번째는요. 와디스 코비드라고 돼 있죠. 코로나가 뭔데? 코로나가 뭔데라는 의문을 표시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백신이 이제 나오고 있죠, 지금 실제로. 예, 화이자도 거의 다 나왔다고 하고 뭐 치료제도 긴급 사용 승인되면서 앞으로 이제 이번 달 말에 모더나나 아스트라제네카 나오겠죠. 쭉쭉 나오면서 아마 다음 달 초 되면은 어느 정도 시판 일정, 뭐 언제 나와서 어떻게 해서 몇만 명 대상 보급이 가능하고 어느 국가는 계약을 맺었다. 뭐 이런 게 나올 텐데 시판 일정이 나오겠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백신이 나올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들, 소식 때문에 마음이 안일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뭔가 이 코로나 락다운 관련된 부분들과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미국이나 전 세계 사람들이 안일한 마음으로 마스크를 안 끼고 다니고 백신 맞으면 되지, 치료제 맞으면 되지 이런 생각에 가득 차 보니까 안일해질 것을 대비해서 셧다운이 일어나면서 뭔가 경기가 재개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뭐 예를 들어서 하락에 베팅은 어느 정도 했다라고 좀 표현했고요. 제가 가장 좀 마음에 와닿던 말이 저는 약간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소수와 다수의 대결을 좀 좋아하는데 소수만 돈을 벌잖아요. 실제로 주식도. 물론 제로섬은 주식은 아니겠지만. 근데 나는 대중과 반대로 간다라고 마지막에 딱 마무리를 하면서 인터뷰를 마무리했거든요. 근데 이 말이 되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주식 투자의 정말 기본적인 원칙을 다 아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싸서 투자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많이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안일해질 가능성을 대비해서 실물 경기와의 또 계류의 긴도 상당히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얘기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나와 있죠. 나는 대중과 항상 반대로 간다. 그래서 했다라고 했는데 이분이 사실은 뭐 한 달마다 이제 프리뷰 행사를 하거나 컨퍼런스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열성 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뭐 식장에서 나오거나 뭐 들어갈 때마다 인터뷰를 항상 요청을 받는데 그때 이제 기자들이나 사람들이 혹시 빌 에크먼 당신은 시장의 하락을 베팅했습니까? 달마다 계속해서 물어봤대요. 예. 그래서 자기는 그냥 노코멘트하고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물론 이제 자기가 운용자들의 16조 원이니까 16조 원에서 이걸 전체적으로 다 들어간 건 아니겠죠.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롱숏 전략을 구비하기 위해서 보험 상품을 좀 드러났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빌 에크먼이 최근에 다시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약간 닥터둠 같이 계속 시장 베어리시하게 보고 계속 안 좋게 본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이미 올해 초에 성공적인 투자를 거뒀죠. 어찌 보면은 시장에 하락 나와서 큰 돈을 벌고 그 돈과 또 추가적인 원금을 통해서 주식들을 대거적으로 매입해서 최근에 정리를 했다.
뭐 이런 뉴스들 나왔기 때문에 한번 이 빌 에크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게 노란 포털이나 이런 데서도 검색이 가능하니까 이분들의 이 기사들을 보면서 내 투자에 대한 이런 뭔가 이 식견을 좀 넓히는 좀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금 더 사실 우리보다는 경험치가 더 많잖아요. 몇십 조를 운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주 제가 월가 구루도 관련된 기고나 최신 인터뷰 내용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분은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환율 관련된 부분 말씀드릴 텐데 원달러 환율 주변에서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화면을 좀 볼 텐데요. 이게 원달러 환율의 연간 추이입니다. 연간 추이. 그러니까 1년봉이라고 보시면, 연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이제 과거서부터 30년을 놓고 본 연봉 차트인데 저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달러. 저는 원달러 환율 바닥 찍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거의 다 내려올 만큼 내려왔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빠져봤자 한 10원 정도 차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물론 이제 제가 경제학적인 뭐 전공이라 사실 뭐 저는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고 이제 법학을 전공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문제라서 사실은 뭐 이론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뷰에 대해서 그냥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놨어요. 이렇게 바닥권. 그래서 단기적인 30년 추세를 제가 바닥을 이렇게 쭉 그어봤습니다. 물론 이제 이 추세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어느 정도 잘 맞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이게 동그라미 칠 때마다가 이 단기, 이 중장기 추세의 하단 라인을 근접하고 반등, 리바운딩이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본 영향을 많이 안 받았다고 보시겠지만 이게 제가 말씀드렸죠. 30년 연봉 차트다. 근데 지금 최근에 여기를 보시면은 거의 다 왔네요. 지금 1115원 현재 제가 오늘 캡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라인이 한 1100원에서 한 111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 추세 라인이. 물론 순간적으로 이렇게 이탈 나올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만약에 달러가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우리나라가 무슨 나라일까요, 여러분들? 예, 배달의 민족인가요? 아니죠. 예, 수출 국가죠, 수출 국가. 수출 국가인데 이렇게 달러가 약세로 원화로 강세로 되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우리나라를 여태까지 지탱했던 원동력은 반도체잖아요,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우리나라에서 내수로 돌려서 반도체를 먹고 사는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어느 정도 지금 삼성전자가 오히려 이 환율 관련된 부분 때문에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저환율을 유지한다면 지금 실적이 좀 많이 좀 안 좋겠죠. 마진 자체가 안 남을 수 있으니까 환율 마진 자체가. 그래서 아마도 어느 정도 여기서 리바운딩이 어느 정도 가능한 자리에 몰렸다. 근데 그에 대한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미국의 미국 달러 지수를 보이겠습니다. 이게 미국 달러 지수 선물인데요. 제가 이 동그라미 이 네모라고 표시된 요 부분이 있습니다. 요 부분을 잘 보시면 요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요때 서브프라임 여러분 아시죠? 영화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서브프라임이 나왔고 이때는 이제 베냉키 의장이 그러니까 이전 전전 연준 의장이 헬리콥터 머니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뭐 이렇게 막 돈을 뿌렸다라고 하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뭐 미국에서 국가 신용 등급이 간등당하고 이런 사태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앞서 제가 설명을 못 해드렸는데 미국 달러 지수가 뭐냐면요. 미국 달러가 글로벌적으로 딱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에 대한 가치를 판단하는 지수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지수가 당연히 올라가면은 미국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거죠. 당연히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니까. 근데 이 달러 지수가 계속 떨어지면요. 실질적으로 미국인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죠. 글로벌적으로. 왜? 상대 교육 국가에 대한 원화만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최근에 달러 강세가 사실 조금 많이 이루어지다가 그리고 다시 좀 내려오고 있는데 자, 유동성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유동성. 자, 그 유동성이라는 말을 얘기 잘 들어보겠습니다. 서브프라임 때 이제 QE3를 했죠. QE3를 하면서 뭔가 이제 글로벌적으로도 뭔가 금융위기가 왔으니까 달러를 풀기 시작하면서 통화 유통 속도 M2가 엄청나게 내려 꽂는 속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돈을 풀었습니다. 그러면서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때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뿌렸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100만 원. 자, 그리고 이때는 국가신용등급 강등나고 사실 이때 미국이 좀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때 이제 헬리콥터 머니를 통해서 제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500만 원을 풀었다. 시중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때 08년도랑 13년도, 14년도 때 대비해서 이렇게 지금 돈 푸는 각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은 어떨까요? 코로나 때문에 연준에서 돈 푸는 것과 그리고 뭐 행정부에서 부양책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여기에 곱하기 5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08년도 때는 100만 원 정도 풀었고
2013년도 전후로는 500만 원 정도를 돈을 풀었는데 지금은 저는 한 2,500만 원 정도 풀었다고 봐요. 자, 근데 그런 돈을 많이 풀면은 달러의 가치가 희석이 돼야잖아요. 가치가 떨어져야 되는데 그럼 이때랑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이때랑. 그럼 미국 달러의 지수는 이렇게 많이 풀었는데 왜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습니까? 70까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래도 90 라인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원달러 관련된 부분이 강세를 보이고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저는 이걸 봤을 때는 달러가 이제는 어느 정도 바닥을 찍었다. 왜냐하면 유동성을 비교했을 때 10년 전, 10년 전 비교했을 때 뿌린 돈의 가치 자체가 틀린데 수량도 틀리잖아요. 지금은 엄청나게 뿌리고 있죠, 여러분들. 부양책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뭐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에는 이제 내년 1월에는 뭐 2,000조 원 가까운 부양책을 뿌린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이런 거를 좀 종합을 해봤을 때는 물론 뭐 경제학적으로는 뭐 교수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잘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바닥을 찍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서 제가 혹시나 달러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막 1,150원, 1,180원에 실제로 실물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저는 굳이 그래서 지인분들이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달러 지금 다시 바꿔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꼭 그럴 때가 이상하게 그런 뉴스들이 나올 때가 바닥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 어떤 걸 봐야 되느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저는 이제부터는요 경기 민감주인데 달러 강세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경기 민감주인 종목들이 많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서 대형주만 보시자. 예. 대형주. 여러분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소형주가 예를 들어서 시장이 올라갈 때 10% 정도 수익이 기대 수익이 난다고 하면 대형주를 가지고 계시면 물론 이제 아까 제가 SOL 말씀드렸는데 SOL 무겁습니다. 맞습니다. SOL 무거워요. 근데 나중에 1년을 놓고 봤을 때 대형주들이 오히려 20에서 30% 더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1년 뒤에 여러분들이 한번 정답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소형주 장세가 어느 정도 끝났다. 저는 이렇게 판단되고 있어서 경기 민감주 중에 달러 강세인데 거기에서 코스피 200이나 뭐 코스닥 150. 그러니까 이름 있는 기업들, 누구나 물어봤을 때 이름 있는 기업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한번 잘 선별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시장을 어떻게 볼까요? 예, 많이 반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저도. 예, 이제는 조금씩은 불리시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70%, 근데 하락에 대한 부분은 30%. 제가 이전에는 반대였습니다. 예, 반대였고 그래서 현금 확보 관련된 부분들을 한 달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려서 하락장을 피하신 분들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측면, 뭐 M2 통화 속도라든지 뭐 기술적 분석을 제가 한번 확인했을 때는 조금씩 상방으로 틀어가는 움직임이 보이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요.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 쫓아가는 자리는 아니에요. 예, 뭐 코스닥 모레 코스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근데 한 번은 이렇게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한 번은 이 상승 마디에 대한 조정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 조정이요. 좀 말도 안 되는 악재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쫓아간 분들이 다 털게 만드는 손절치게 나오게 만드는 이런 물량을 유도하는 뭔가 하락은 한 번은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재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들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꼭 유의하셔서 물량을 꼭 잡고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신건설 주파수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시장을 조금씩 저는 불리시하게 보고 있다라는 부분들만 여러분들 키포인트를 보시고 중간에 조정 나와도 흔들리지 마시자. 많은 큰 폭의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물량을 뺏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건설 주파수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화요일 날 정상적으로 다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